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언급되는 건 바로 제도권 금융으로의 편입 여부인데요. 그리고 이 언급에는 시바이누 코인이 포함되죠. 오늘은 시바이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6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계 2위 자산운용사인 뱅가드가 최근 놀라운 결정을 내렸죠. 오랫동안 유지해온 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철회하고 코인 ETF 거래를 허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통 여태까지 전통적인 금융사들은 코인 같은 새로운 자산에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약 11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거대 금융기관이 5천만 명이 넘는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상품 접근을 열어준 건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한 요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었고 이어서 이더리움도 성공적으로 똑같은 길을 따라갔죠. 결국 암호화폐 시장을 외면할 수 없는 자산군으로 인식한 건데 이런 변화가 왜 생겼냐면 사실 트럼프의 영향이 크죠.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만 해도 가치가 불안정하고 투기적이란 비판을 해왔었는데 재선에 출마했을 땐 180도 바뀐 모습으로 코인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죠. 당선 후에는 SEC 위원장도 친암호화폐 인사로 갈아치우면서 코인들의 제도권 편입 문턱이 낮아졌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바이누도 제도권 진입에 문턱에 섰다는 겁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아카가 시바이누가 포함된 암호화폐 규정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을 만큼 시바이누가 주요 기관 상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코인이 제도권과의 접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ETF 상장 기준과 규제도 완화되고 있는 걸 보면 시바이누가 승인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그리고 거시경제적으로도 미국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 암호화폐 같은 고위험, 고수익 자산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전망 속에서 시바이누는 2026년 초반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변화할 거란 전망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밈이라는 이유로 떨어졌지만 지금은 시바이누의 기술력 발전과 규제 완화 기대감 속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는 주장인 건데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 워처구르는 온체인 지표와 가격 분석을 통해 지금보다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세웠고 암호화폐 분석가 밈 웨일은 시바이누가 2026년 4월까지 현재 가격 대비 무려 1만 %가 넘는 기록적인 폭등을 보일 수 있다 주장했죠. 이런 낙관적인 전망은 우선 미국의 코인 관련 법안 중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클래리티 법안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독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증권으로 보고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감독하냐 아니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감독하냐에 따라 적용받는 법이 달라지고 규제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명확해진다면 당연히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겠죠. 이런 규제 리스크는 알트나 밈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명확해지기만 한다면 어느 쪽이 감독하던 실보단 득이 많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릴 내용들과 함께 시너지를 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며 본격적인 기관 투자 유입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와 이더 이후 지금 줄지어서 상장되고 있는 코인 ETF들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유입세를 보이는 것도 사실 아직 법적인 규제 리스크가 남아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규제가 명확해질 때쯤 시바이누의 기술적 발전이 맞물리게 됩니다. 시바이누의 파트너사인 자마가 시바리움의 새로운 암호화 기술을 도입할 거기 때문인데 암호화 기술이 그냥 설명드리긴 너무 어려워서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엔 금고에 있는 돈을 열고 셀 수밖에 없었다면 금고가 열려있는 상태에선 보안이 취약해졌죠. 근데 새로운 암호화 기술은 금고를 열지 않고 돈을 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잠겨있으니까 위협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 거죠. 이 기술을 기반으로 시바이누는 완전한 온체인 프라이버시 기능을 구현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시바이누 코인은 밈 코인에서 기술력이 있는 코인으로 변화하는 만큼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건데요. 그럼 지금 시바이누를 왜 주목해야 할까요? 투자 시장의 트렌드는 갈수록 변화하고 있죠. 그리고 또다시 시바이누 코인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밈 코인도 과거엔 실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인기와 투기 심리로 움직였었고 현재는 기술력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됐는데 시바이누는 이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죠. 시장에서 바라본 시바이누는 이미 기술력과 안정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여러가지 이슈가 눈에 띄는데 시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도 완성형에 가까워지는 와중 미국의 T 로우 프라이스 그룹은 ETF에 편입 가능한 자산으로 구분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지도도 받쳐주고 기술력도 진보하고 있죠.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본격적인 실사용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게 된 소식이죠. 물론 이전부터 실사용이야 몇 차례 있었고 제휴하는 매장도 늘고 있지만 국가 단위로 파트너십을 맺는 건 이례적인 일이죠.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인프라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시바이누 OS 운영 체제를 포후국 7개 전체의 공공 서비스에 통합한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관리와 인프라 개발 그리고 행정 시스템까지 국가 단위로 블록체인을 실제 도입한다는 겁니다. 테스트 단계가 아닌 정식으로 채택된 만큼 시바이누의 기술력은 입증된 거죠. 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 석유 담당 차관 샤리프 알 올라마는 정부 서비스를 재정의하는 전환점이라고 공식 발표했죠. 밈코인이 한 나라의 인프라, 토호국을 포함해서 총 8개 국가의 인프라에 들어간다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모든 걸 뒷받침한 건 두바이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핵심 인물 한 명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칼판 벨훌이라는 두바이 미래재단 CEO입니다. 이 인물이 낯서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두바이를 크립토 허브로 만들기 위해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에미리트 개발은행과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같은 금융 핵심 기관 전반에 관여하는 사람인데 정책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죠. 칼판 벨훌의 목표는 명확한데 석유 의존도를 탈피하고 두바이를 혁신과 기술의 허브로 만드는 겁니다. 즉 최초이자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도시를 구상 중인 거죠. 당장 최근 관련 업적만 봐도 암호화폐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완성했고 부동산 토큰화를 중앙은행과 함께 검증했습니다. 덕분에 부동산 거래수도 폭발했고 가상화폐 자산 거래가 증가하기도 했죠. 이렇게 다방면으로 암호화폐를 적용시키려는 칼판 벨훌의 적극적인 노력을 지지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두바이 왕세자 셰이크 함단인데요. 배경 사진이 익숙한데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또 방문했었죠. 아무튼 칼판 벨훌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왕족인데 두바이 메타버스 정략을 공식 발표하며 두바이를 암호화폐 글로벌 선도 도시로 지정했고 지정됨에 따라 전 세계의 투자금이 두바이로 몰렸습니다. 강력한 권력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근데 결국 권력층의 힘이 떨어지면 사업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랍에미리트는 왕정 체제죠. 레임덕 자체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싹 뒤집히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수십 년간 밀어붙인 경우가 많죠. 결과적으로 왕세자의 지지까지 얻은 칼판 벨훌은 최근 인터뷰에서 AI 도시로서의 전환과 블록체인 통합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시바이누라는 거고요. 국가 단위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한 지금 이제는 단순한 코인 하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향후 수십 년간 추진할 디지털 혁신에 함께 올라탔다는 거죠. 두바이 디지털 혁신의 총책임자가 직접 설계하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점에서 시바이누의 장기 전망은 어떤 밈코인보다도 웬만한 알트코인보다도 탄탄함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까지 시바이누 코인을 왜 보유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투자할 때 가장 위험한 건 시드가 한 곳에 집중되는 건데요. 시장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드를 분산해야만 하죠.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미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투자금을 분산해야 되는지는 대표적으로 2022년 누나 사태로도 충분히 설명되죠. 당시 시총 10위권에 머무르면서 주요 거래소에 모두 상장된 디파이 생태계의 핵심으로 평가받았던 이 코인조차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3일 만에 99% 폭락했습니다. 여기에 몰빵했더라면 회복이 절대 불가능한 손실을 입은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포지션 분산인 거고 분산한다면 특정 자산이 폭락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분산 투자가 좋다는 걸 알고 계셔도 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나눠야 할지 정말 중요하지만 판단하기가 꽤 어렵죠. 적어도 그것만큼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전부 개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리고 목표에 맞게 일일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때문에 지난 9년간의 실전 경험과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관리 전략을 정리해둔 자료가 있는데 이걸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 적용이 가능한 프레임워크와 검증된 케이스 스터디를 담았습니다. 이 책은 판매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판매 시작 전에 무료로 책의 제본을 발송드리려고 합니다. 부탁드릴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완료라고 댓글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구독 완료까지 남겨주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청 중인 영상의 설명란 또는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링크 누르시면 문자로 돌아가는데 문자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위 절차가 너무 번거롭다 하시면 PPT 하단 연락처 보이시죠? 연락처 참고하셔서 문자로 검증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나 양식을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